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한양대 대비해 봅시다. 26학년도 수능을 치고 한 일주일 뒤에 시험을 치는 게 한양대인데요. 9월 9일에 원서 접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경 인문계열은 22일 토요일, 자연계열은 23일 날 시험 칩니다. 논술 90%고 학생부 종합평가 10%인데 학생부 종합평가 10%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결, 봉사활동, 그 다음에 학교생활 성실도 이걸 보는 거지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이게 학교 성적이 없는 학생들, 성실도가 없는 학생들, 그러니까 검정고시, 외국 고등학교 졸업 이런 친구들은 논술 점수에 의해서 비례해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이 새로 생겼죠. 자, 수능 최저 기준이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3개 영역 등급 합7입니다. 국수 영탐, 탐구는 하나 반영해서 3합7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인문계열 중에서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수학이 5등급이라고 치고, 그럼 이건 빼고요.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탐구 2등급 나오면 3합7이 됩니다. 이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리 논술, 수학을 잘 해야 되겠죠. 수학을 잘 해서 이제 수학 가지고 반영할 겁니다. 상경계를 지원할 경우도 수리 논술이 있어서 수학이 3등급이다. 그러면 국어가 5등급 나왔다고 칩시다. 영어가 2등급이다. 탐구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응시하면 되겠죠. 이런 친구들이. 의예과는 3합4가 돼야 되겠죠. 탐구 2과목 다 반영하죠. 의예과는 탐구 2과목을 다 평균을 내서요. 3합4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이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90분 동안 시험을 치는데 인문계와 상경계는 어떻게 다르냐. 인문계는 1200자짜리 한 문항을 칩니다. 자, 출제 범위는 국어 영역과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사탐 문제 잘 나옵니다. 다음 상경계열은 인문과 수리 파트. 인문 한 문항, 600자짜리 한 문항, 수리 문항 한 문항인데 그 안에 작은 문항으로 한 3문항 정도 쪼개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문 문항은 국어 영역과 사탐 영역이고요. 수리 영역은 미적, 기하, 확통, 수원, 수투, 제법 범위가 엄청나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런 미적이나 기하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구는요. 필기구는 검정색 펜 그리고 연필 사용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지우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연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험 시간을 보면요. 11월 22일 토요일 상경계열은 오전에 시험을 칩니다. 여기 경영대학, 여기 정책학과, 여기 인터칼리지. 여기 있는 쪽은 수리문항이 들어가는 거죠. 수리문항이. 언어논술 하나, 수리논술 하나. 이렇게 상경계열 정보시스템학과, 공학대학이지만 정보시스템학과 상경을 뽑고요. 정책학과,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파이낸스 경영, 인터칼리지 인문. 이쪽은 수학이 들어갑니다. 국어 플러스 수학. 자, 인문은 인문 O1, O2 이렇게 나눠서 치는데요. 여기는 수리 논술이 안 들어가죠. 어느 논술 그냥 1200자짜리 하나입니다. 국어, 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연극, 영어학과, 정치, 외교, 사회학과, 미디어학과, 관광학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연입니다. 자연은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시험 치는데 전부 다 수리 논술이죠. 이쪽은. 자, 이제 미선발, 논술로 뽑지 않은 학과들이 나옵니다. 다음, 인문논술과 수리논술인데 인문논술은 제시문에 나타난 주장, 근거를 활용해서 자신의 종합적 의견과 정합적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데, 자, 지원자의 창의적 적용 능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을 표현하는 통합논술이다. 즉, 인문 사회과학적 능력을 추론합니다.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논술 문제가 극단값입니다. 어떨 땐 되게 쉽고 어떨 땐 되게 어려워요. 자, 굉장히 쉬울 때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게 논술 문제 할 정도로 쉬운데 답이 다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변별하지 할 정도로 그렇게 쉽다가도 제시문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림도 나옵니다. 수리 논술은요, 이게 수능 출제 범위와 동일하다고 하는데 미적 기하 나오면 풀겠어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이 1번 문제 안에 문제 한 문항인데 그게 소문항에 1, 2, 3가 있어요. 1, 2, 3. 보통 수원에서 한 문제, 수투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확통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제법 어렵습니다. 아예 수학을 잘 풀어야 됩니다.
보통 수학 1, 2등급은 뭐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요. 3등급 중에도 합격을 하긴 하더라고요.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내용적인 측면은 보통 한 3가지 정도를 묻습니다. 그러면 단락 3개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결론을 잘 도출해야 되죠. 제시문은 이제 내용을 잘 보세요. 언어논술에 도표, 그래프, 통계 자료, 그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보통 제시문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사회과학 관련된 교과 내용이니까 사탐 교과 내용에 제시문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 계열의 특징은요, 1200자 논술에 대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2개에서 3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 됩니다.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논술 시험 문제에 요구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요약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비교도 하고, 분류는 안 나와요. 그냥 요약, 비교, 그리고 비판, 평가, 설명, 그리고 대안, 견해, 주장, 이 6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통계나 그림 자료가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24학년도 인문계에 보면 그림 자료와 함께 공공시설물의 시사점 도출하는 문제가 나왔고 23학년에는 비교 분석 견해 제시형 논제가 나왔습니다. 상경계열은 어떻게 나느냐? 1번 문제에서는 제시문 3개, 간단한 제시문 3개 나오는데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비교, 설명, 평가하는데요. 제시문 없이 자료만 나온 적도 있어요. 도표, 그래프, 통계 자료 그냥 주고 해석하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견해 제시, 대안 제시 이런 거 출제 가능 많이 합니다. 상경계 2번 문제는 난이도가 수능 기준으로 중상에서 상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이 풀 수 있을 정도, 3등급 중에서도 앞에 있는 학생들은 풀 수 있을 정도입니다. 3개 소문항인데 이렇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되느냐? 인문계열 학생은 1200자의 긴 호흡의 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문의 글쓰기를 해야 되고 문항별로 소문항을 끊어서 300자, 이렇게 300에서 400자, 300에서 400자, 뭐 또 400자 이렇게 3개 단락으로 쓰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다음 비문학 제시문이 앞에 딱 먼저 나옵니다. 1번 제시문에 제시문 가에 비문학 제시문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주제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자, 비문학을 잘 해야 됩니다. 문학은 쉽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결책을 요구하거나 그림 자료 출제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한양대는 이제 우수 답안, 학생 답안을 이렇게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 논술도 잘 발표를 합니다. 수리 논술, 상경계열 수리 논술은 난이도가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안지 서술하는 방법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기출 문제를 보면 인공지능과 지리학자를 다해서 제시한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써라. 자, 인공지능과 지리학자의 개념이 나왔고 분석, 견해 제시, 가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나다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자신의 답변을 서술하라. 이렇게 비교 분석, 견해 제시. 이제 이게 인문계 문제 1200자 문제였고 이게 상경계열, 나를 고려하여 가의 기업 A 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자, 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이렇게 그리고 평가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로 경영과 관련된 거, 기업과 관련된 거 그런 게 나옵니다. 경제와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문제 2번에는 수리 논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상경계 25회 모의 논술을 보면 이렇게 모의 논술을 발표해 주니까 모의 논술 풀어보세요. 가나에서 말하는 대중문화의 관점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문화 향유 주체가 가능한지 의견을 밝히고 다 입장에서 기억리언에 대해서 옹호 비판하라. 문제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냥 가를 참고하여 나라의 각각의 폭력성의 양상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폭력이 무엇인지 귀납적으로 답하라. 이렇게 조건도 줍니다. 설명, 견해 제시고 그리고 수리 논술이 나왔죠. 자, 이제 뭐 최근에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양대 논술 준비 수능 치고 일주일 동안 한양대만 딱 대비한다면 해볼만 하다. 그런데 수능 최저 맞추시고 일주일 동안 바짝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그 전에 논술의 기초적인 건 익혀놔야 되겠죠. 일주일 만에
논술의 기초부터 논술의 실전까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전에 논술의 기초는 끝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 것은 한양대 수능 최저 맞추고 일주일 동안 한양대 기출문제 푸는 건 가능해요. 그 전에 논술이 돼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논술의 기초부터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때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